한동화의 본초 여담. 먼 옛날 고관대작의 부인이 병에 걸렸다. 부인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밥도 잘 먹지 못했다. 심장은 시도 때도 없이 벌렁거리면서 간간히 가슴에 통증도 느꼈다.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마치 모래를 씹는 듯했고 심지어 입안과 혀까지 화끈거리는 증상도 생겼다. 벌써 이러한 증상은 반년이나 되었다. 당시 많은 의원들이 진찰에 나섰고 다양한 처방을 했지만 치료는커녕 부작용에 시달렸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치료를 실패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 명의 부인을 치료하는 것은 10명의 사내를 치료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시 명의로 소문난 한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환자들 때문에 약방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왕진에 응하지 않았기에 부인은 아직까지 의원의 진료는 받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고관대작의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의원의 약방에 도착했다. 그런데 부인은 가마에 여전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의원은 함께 온 여종에게 마님을 가마에서 내리게 해서 약방으로 모셔오게나 하고 일렀다. 그러자 여종은 지금까지 왕진을 왔던 모든 의원들은 대청마루에 앉아 비단 천막을 사이에 두고 진찰을 했다고 하면서 가마의 문을 열어줄 테니 직접 가서 진찰을 하도록 청했다. 의원은 여종과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기에 어떻게든지 병세를 알아내보고자 가마에 다가섰다. 가마에 다가서서 가마 창문을 열었지만 창문 입구에는 구슬로 엮여진 휘장이 쳐져 있어서 부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부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일단 첫 번째 진료법인 망진이 불가능했다. 망진은 환자의 얼굴 형태와 혈색을 보고서 병세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의원은 망진은 포기하고 문진을 했다. 문진이란 환자에게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를 물어보는 진료 방법이었다. 의원은 차분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부인은 자신의 병세를 말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짜증을 냈다.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은가? 그냥 진맥을 해서 내 병세를 알아내도록 하게나. 자네가 명이라면 진맥만을 통해서도 알아맞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니 문진도 되지 않았다. 문진이란 환자로부터 아픈 부위나 아픈 증상을 들어서 아는 진료 방법이다. 또한 가래소리, 기침소리뿐만 아니라 땀냄새나 소변이나 구취 등 냄새를 맡아서 진료하는 방법이다. 문자에는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도 있었다.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진맥만이라도 해보고자 했다. 마님, 그럼 손목을 내밀어 보시지요. 라고 청했다. 그런데 부인의 내민 손에는 비단이 감싸져 있었다. 심지어 비단은 손목까지 감싸져 있었다. 의원은 비단천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인은 이마저 거절했다. 의원은 깊은 한숨을 쉬며 부인에게 고했다. 내 마님의 진료를 포기해야겠소. 지금 하인들을 데리고 당장 내 약방에서 떠나시오. 라고 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리빨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부인은 화들짝 놀랐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것인가? 지금까지 나를 진찰하러 온 의원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묻는 말에 입을 다물고 있어도 비단 천 위에서 진맥도 잘만 하더구만. 자네는 그럴 만한 의술이 부족한 것인가? 라면서 되물었다. 의원은 이어서 모름지기 진찰에는 망문 문절이 있사옵니다. 이것을 사진이라고 하온데 망진, 듣는 문진, 묻는 문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맥을 통한 절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병세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님은 이 4가지 진찰법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제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마님의 병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진맥도 제대로 할 수 없거니와 한간의 궁궐에서는 어이들이 후궁을 진찰할 때 손목에 명주실을 묶어 진맥을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 역시 더더욱 불가한 진찰 방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마님을 변증할 수 없으니 약방문 또한 낼 수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의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부인이 휘장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비쳤다. 의원에게 진찰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인이 생각해도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럼
내 휘장을 거두겠네. 라고 하면서 가마문에 걸린 휘장을 걷어 올렸다. 그런데 부인의 얼굴에는 분칠이 가득해서 안색을 살필 수 없었다. 의원은 만약 제대로 진찰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마에서 나와서 얼굴에 분을 모두 지우시고 맨 얼굴로 진찰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보면 마님처럼 많은 양반과 부인들이 얼굴에 분칠을 짙게 하고 입술은 붉은 홍화로 물들이고 심지어 손톱에도 봉숭아 물을 들여놓아 정확한 진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맥 또한 손목을 감싼 비단천을 거두셔야 합니다. 부인은 하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서 화장과 입술도 모두 지우고 진찰에 임했다. 사실 당시로서는 양반과 귀부인이 평민인 의원에게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을 내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의원은 진찰을 시작했다. 마님의 안색과 입술이 창백하고 간간히 광골에 홍조를 띠고 동시에 혀까지 메마른 것을 보면 혈어 증상에 허혈이 동반되고 진액 또한 고갈되는 것입니다. 의원은 부인에게 평소 불편해하시는 증상은 어떠하십니까? 부인은 억울한 감정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잘 놀라고 누가 잡으러 오는 듯한 불안감이 있고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네. 또한 입안은 솥에 갔네. 라고 답했다. 언제부터 나타난 증상이신지요? 라는 질문에 6개월 전쯤에 내 처소에 도둑이 들어 내가 아끼는 패물이 사라진 것을 알았는데 그때부터 증상들이 시작된 것 같네. 도둑이 든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네. 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군요. 폐물은 다시 장만하시면 될 것이고 이 사실은 사실대로 대감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님의 말씀과 증상들을 들어보니 심담의 허겁증입니다. 또한 총구맥은 가늘면서 떠있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은 간화입니다. 망문문절 사진을 종합해보면 마님은 기울로 인한 화병이 있는 듯합니다. 이에 온담탕에 향부자, 온육, 당귀, 시효를 가해서 처방하오니 잘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의원의 처방으로 인해 부인의 병세는 차도가 나기 시작했고 단 한 제만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부인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치료에 실패했던 의원들이 부인을 치료했던 의원을 찾아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의원은 이들에게 의서에 보면 망진으로 병을 아는 의사를 신이라 하고 문진으로 병을 아는 의사를 성이라 하고 문진으로 병을 아는 의사를 공이라 하고 진맥으로 병을 아는 의사를 교이라고 한다고 했소이다. 모름지기 의원이라면 신성 공교 중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해서 진료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의원은 이어서 요즘에 많은 의원들은 환자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으며 또한 환자 호소나 신음소리는커녕 어떻게 불편하냐고 질문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소. 자신이 큰 약방에 머물고 명성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러한 패단은 더욱 심해지지요. 환자들이 손목만을 내밀면서 자신의 병증을 맞춰보라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진맥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의원들에게 책임이 더 클 것이요. 망문 문제를 소홀히 하고서 어찌 병제의 오장육부를 알 수 있겠소. 설령 우물속을 보듯이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망문 문제는 절대 버리면 안 될 것이요. 라고 당부했다. 의원의 말에는 당시 의원들의 진료 행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의원의 말을 듣고 있던 가르침을 청했던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후 양반과 부인들도 일부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다가 병을 키우기도 했지만 분치를 지우고 적극적으로 진찰에 임한 부인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의원이나 환자들 하기 나름이었다. 오늘의 본처회담 이야기 출처 경학전서 만병회춘